네, 2024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이렇게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였는지 오늘 집중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제가 잠깐 속보를 전해드린다면 그 양자 컴퓨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올랐나요? 오늘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 좀 살펴보시고요. 도대체 FOMC 성명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기에 또 시장의 충격이었는지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o 4.25% to 4.5%.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next year and 3.4% at the end of 2026. But the labor market is now looser than pre-pandemic, and it's clearly still cooling further, so far in a gradual and orderly way. We don't think we need further cooling in the labor market to get inflation down to 2%. 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내년에 4회에서 한 2, 3회 정도, 2회까지 축소됐다라는 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오늘의 금리 인하 결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연준이 생각하는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각보다는 조금 크다는 점이 이번에 좀 확실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그렇고, 보셨다시피 점도표라든지 그리고 파월 그 FOMC 성명서를 통해서 일단 PCE 전망치, 특히나 내년도 물가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점들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장기금리 전망이죠. 장기금리 전망 역시 연준의 정책금리 최종 수준이 2%대에서 3%대로 올라갔다는 점도 조금 고무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비록 진행됐습니다만 3회 연속 인하에서 끝나고 일단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 자체를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도 채권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특히나 이제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주요 재료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인하 가능성 이번에 98%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졌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 물가 불안감이 커진 원인이 바로 트럼프에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트럼프 당선 전부터 걱정했던,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관세라든지 그리고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가장 컸었던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연준도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트럼프는 당선 직전부터 미국 10년물 금리는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미국 금리가 크게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번 FOMC를 통해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 위험들은 내년도에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 그리고 단기물 금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제 애써 잡아왔던 이제 물가였는데 그 우려감이 내년에 다시 또 그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항상 FOMC 회의에서 좀 주목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좀 주목됐나요? 기존에는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를 계속 이제 놓지 않고 워칭을 하면서 계속 주시를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이어졌다면 이번 FOMC를 통해서는
경우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결정, 신중한 행보를 조금 취할 수 있겠다. 추가 진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약간은 조금 뒤로 물러선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금리 인하 시기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뭐 적어도 3월 이후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장에서도 12월 달 FOMC 이전부터 사실상 1월 달 인하를 예상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CME 선물 시장에서는 1월 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왔었고, 뭐 3월 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였지만, 뭐 이번 FOMC 결정으로 인해서 1월 달 인하 가능성들은 거의 제로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3월 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하 정도가 결정될 수는 있겠지만, 뭐 보셨다시피 뭐 내년도 실업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여전히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냉각징후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3월 달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점도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번 FOMC에서 계속 예측이 됐잖아요. 근데 4회에서 2, 3회가 아닌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4회에서 2회. 이 뉘앙스가 좀 그렇게 큰가요? 그쵸. 100bp에서 50bp, 뭐 50bp 같은 경우는 뭐 적은 수치는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일각에서는 FOMC 전에는 25bp 정도만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컸던 50bp 인하 조정은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금리의 최종 정책 금리 수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대에서 3%대로 올라갔다는 부분 역시나 인플레이션의 반등 시기 자체도 뭐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 그리고 2027년까지도 여전히 걱정거리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 연준의 가장 최대 큰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은 코로나 직후에 인플레이션 제어에 한 차례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조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강하게 많이 피력을 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12월 초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BI라든지 수합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폭 축소라는 큰 결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월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그 물가가 잡히는 것,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신경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트럼프와 아무래도 좀 충돌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트럼프는 물가 신경보다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더 중요시 여기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향방의 좀 불협화음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바로 급등으로 좀 반영이 되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상승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좀 어떻게 잡아가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트럼프의 정책이 무난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건 약달러와 금리 안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달 FOMC 결정은 어쩌면 이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저희도 지난번 트럼프 1기 당시를 기억하시겠지만 파월과 트럼프 그 대통령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쵸.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파월을 해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금 자극적인 말을 할 정도로 이런 갈등들이 심화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지를 계속 확고히 하면서 금리 인하 행보를 늦춰간다면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 직전에 트럼프의 이제 선거단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뭐 연준의 움직임이 뭐 정책과 조금 상반되기 시작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림자 연준의 정책 의장 도입을 통해서 뭐 연준의 컨트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내년도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는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준에서 달러가 더 강하게 가든지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이 뭐 4.5가 아니라 시장에서 우려하는 5%까지 올라간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번 이제 시장 개입을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발언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연준에서는 가장 큰 숙제를 물가로 보고 있고요. 자,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좀 갈등이 재점화된다면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오늘 그 미증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될 것도 같은데 아니면은 이것을 계기로 미증시가 좀 조정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을까요? 어느 쪽을 좀 보세요? 네, 아직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시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 달에 트럼프 취임 직후에는 뭐 정책적 드라이브를 조금 강하게 걸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라든지 수급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12월 달 FOMC에서 연준이 내년도에 50bp 인하를 한다라고 선택을 했지만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은 50bp 인하 자체도 뭐 하반기로 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게 설정이 된다면 연준의 추가 인하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FOMC를 통해서 어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보고 반영을 했을 때 트럼프의 정책적 드라이브 그리고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의지까지 결합된다면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년에 그 GDP 성장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2.0에서 2.1%로 이것도 참 긍정적인 이슈였는데 시장의 반응은 FOMC와 트럼프의 내년 갈등 아마 내년의 핵심 키워드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FOMC뿐만이 아니라요. 올해 이제 마무리되면서 여타 다른 국가들의 이제 금리 결정도 주목이 됩니다. 최근에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또 일본이고요. 오늘 일본 나오죠. 맞습니다. 어떻게 좀 나올 거 사실 12월 달에 기존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이 대세였습니다. 뭐 그러다가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들의 인사들의 발언들을 고려해 보면 추가 인상은 아무래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들이 커 보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행의 인상 사이클 자체는 변하진 않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펀더멘털 관련된 일부 부진 그리고 물가의 상방 압력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점들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지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미 금리 차익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된 부분 이후에 좀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국내 증시의 그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달러 인덱스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환율 시장 아무래도 좀 변동성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1,400원대 후반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공교롭게도 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12월 달 FOMC에서 매파적 의견을 보였던 연준과는 조금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미 금리 차의 그 확대 가능성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이런 점들 고려했을 때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역시 뭐 정체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탈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정체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1,500원 돌파도 좀 예견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1월 달부터 금리 인하 속도를 가파르게 가져갈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펀더멘털은 미국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1%대 성장률이 예견된 상황.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은 미국 대비 훨씬 더 낮은 상황. 뭐 당연히 통화정책적 행보는 미국 대비해서는 완화적 강도를 훨씬 더 높여갈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달러 그 환율의 뭐 상승 압력은 현재 대비해서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참 쉽지 않네요. 상승 압력 열려 있고요. 원달러 환율.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우리 증시가 환율의 압박과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까지 받는다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연말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중심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국내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펀더멘털 요인들이 환율에 조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눈높이는 이전 대비 낮아졌다는 점을 조금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을 유지하시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내년도 인하폭이 연준보다 더 커질 가능성들을 고려한다면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반전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는 테마, 양자 컴퓨터, 그리고 또 정책 테마주, 이런 쪽만 좀 활황을 나타내는 건 아닌가. 좀 질적으로는 좀 낮겠죠. 자, 그런 걸 좀 우려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증시 안에서의 그 테슬라 그리고 브로드컴 오늘 바로 주가가 약세 급락을 나타냈고요. 바로 퀀텀 컴퓨팅 이 종목이 오늘 40% 폭등으로 주가 엇갈린 부분이 국내에서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